저기 대구 MBC 윤창준 PD입니다. 아까 놀랐습니다. 이 지역 방송국은 원래 계획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지만 이제 지역 방송국들도 굉장히 이제 열악한 제작 조건 하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 이 상은 여기에 출연을 해 주셨던 우리 출연자분께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아시다시피 TK, 특히 대구 경북의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실상 서울 경기에 있는 보수와 대구 경북의 보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답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구 경북에서 보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가. 사실상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 1년 정도 연출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히 대구 MBC가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구 MBC는 계속해서 이 문제 또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의 시청자분들은 대구 MBC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 문제는 더군다나 지난 40년간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이 대구 경북은 보수적이다, 아니면 뭐 자한당, 한국당의 이제 지역적 지지 기반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이 아마 대구 경북이 바뀌면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KBS 사이브 박영민 기자입니다. 일단 제가 5년차 기자인데 그 5년 만에 처음 상이라는 걸 받아보는데 그 상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언론을 감시하고 응원도 해주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더 뿌듯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게 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 먼저 이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취재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정확히 어느 기업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2009년이 특히 또 어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공기업들은 국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더 쉽게 일반 기업들보다는 채권을 발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뭔가 더 이런 행동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취재를 하게 됐고, 다만 또 이렇게 은행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비리가 아니라 채권 발행을 담당하는 실무진들 선에서 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숨을 수 있고, 저희가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자녀는 누군지 그런 존재가 좀 공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품을 더 많이 팔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거는 2곳 정도이고, 이제 그 2곳에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한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연속 보도라고는 했지만 11월에 보도를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이제 밑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 발행이라는 게 눈밖에 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주받지 못하고 그럼 이제 조제가 조금 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책은행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따내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들이 더 오가고 있고, 그런 실체들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경찰에서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탐사그래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입니다. 먼저 저희 팀이 두 달 연속 수상을 해서 일단 민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 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세월호 보도 같은 경우는 하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경빈 어머님이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 오셔서 출연도 하시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다시 그 당시의 그런 전 국민적인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게 다시
뭔가 리바이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막 그런 부분이 시청자분들께도 많이 전달이 됐을지 어떨지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기본적으로 헬기와 항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다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랑 항적 같은 경우는 다들 손으로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굉장히 악필이 많으셔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약자로 적으시고 그분들께는 너무 일상적인 용어지만 저희한테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여쭤보면서 정리할 시간이 조금 걸렸었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저희가 보도하기 훨씬 전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등등을 취재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헬기를 운항하셨던 분, 배에 타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어디 계시는지 저희 리서처분들이 정말 수고를 하셔서 그분들의 연락처와 지금 현재 거취를 알아내서 찾아가서 어떻게 됐었냐, 뭐 임경빈 군을 태우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냐라고 끈질기게 물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팀 최유철 기자님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하철까지 따라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엔 그분은 그렇게 된 줄 몰랐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저희도 상당히 놀랐고 그 무책임함과 무신경함에 상당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임경빈 군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검찰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 팔로우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신문의 서혜미라고 합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냥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 100명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저희 세계가 되게 좁다. 왜냐면 기존 언론 보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생들,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앞으로 보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저희 수습 마지막 기간에 했던 어떤 기획 기사인데 시작을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자 생활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그거 적을 때 김병겸 PD입니다. 일단은 아까 앞서서 사심을 담았다고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미국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작가가 이런 내용의 메일이 왔다라고 했으면 스팸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출품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연락이 왔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랑 상관없이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주신 상이라고 들어서 더 뜻깊게 감사하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방송 예고가 나가면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 기사가 엄청 많이 나요. 예고만 나가도 100건씩 나가는데 저희 편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났는데도 기사가 안 나가고 그래서 이게 참 성공했구나. 반대로 이렇게 기사를 쓰지 못하시는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청률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또 못 보실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언론인들이시다 보니까 저희 방송 내용에 대해서 비주얼 고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 되게 많이 자기 검열을 많이 했던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 4대 권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어디 가서 그거 제가 일단 PD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잘 얘기를 해주시고 잘 협조가 되고 했던 것들이 사실 언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 후광 같은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했고 취재를 하면서 나는 과연 올바른 언론인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번 편을 늘 마음에 새겨두면서 제대로 된 언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황준상입니다. 먼저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 민원전에서 이렇게 뜻깊은 인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은 사실 뭐 저희가 공동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5명이서 수천 건이 넘는 자료를 함께 입력한 그 팀원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있고 또 다른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 묵묵히 다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보도를 보셨으면 혹시 아시겠지만 사고가 너무 대형이라거나 뭐 뜻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일상에서 벌어진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사고들 많고 그런 사고들이 모쪼록 이번 보도를 통해서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가능한 업데이트도 계속 하고 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사회부의 김채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법원을 작년 3월부터 취재하고 있어서 제가 법원에 가자마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돼서 이제 이 기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판사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다른 기자님들과 달리 제 기사는 많이 읽히지도 않고 되게 재미없다는 평도 댓글로 좀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골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민분들이 주시는 상이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밤늦게까지 혼자 열심히 했던 게 이렇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힘든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되는 데까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태흠 선배, 저 추천해주신 조태흠 선배께도 감사드리고 민원 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홍교신문 김만입니다. 예, 텔레그램 성착취 연속 보도를 처음에 이제 일보를 썼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 9,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채팅방에서 이제 아동청소년 관련된 성착취물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시작한 취재였는데요. 그 제보를 받기 전까지 텔레그램 안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제가 뭐 국정원 댓글 때부터 카카오톡, 가짜뉴스, 뭐 각종 단톡방에 이력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은 입장하자마자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나절 정도 지켜보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여기 이렇게 몇천 명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구하고 희롱하고 대상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몹시 좀 그냥 이거를 진짜 뭐 보도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자괴감이 빠졌었는데요. 그 보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 저는 공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야 검색해서 이름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애들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서 이게 좀 어떤 심리적인 위축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어떤 일을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 그다음에 애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 있으면서 하면서 이거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언론이 또 공론의 장에서 제기하고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 번이나 몇 번의 보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에서 저 이제 한겨레 24시팀에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가량 넘게 매일 이제 그 텔레그램 방들의 상주를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수집을 하고 그 방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피해자, 가해자, 그다음에 그 방에 하는 참여자들을 접촉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 내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여전히 저희 보도 이후에도 그 방들이 존재하는 방들이 있고 활동을 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도에서 축으로 삼았던 이제 박사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형태의 성착취 범죄는 지금 이제 여러 군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일부 운영자들을 검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목격했던 가장 극악한 범죄자였던 2명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마침 그 텔레그램 수사 이후 상황들을 좀 써달라고 해서 쓰다가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도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이 정도 성착취물을 내가 그냥 보고 혹은 공유하고 이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별일 아니다. 내가 거기서 탈퇴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라는 인식이 만연화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그 범죄자들을 잡고 그다음에 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좀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